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뭐 이 음주 운전 이 사고로 좀 나라가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네. 박혜미 씨의 남편, 사실 박혜미 씨는 뭐 큰 잘못을 한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이제 함께 좀 욕을 먹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황모 씨 남편. 음주 사고 후 폭풍이 거센데 박혜미 씨도요 남편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좀 이 강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리꾼들 입장에서는 예. 어찌 보면 박혜미 씨가 뮤지컬이자 배우로서 스타인 거고요. 네. 예. 그 남편인데 제작자이면서 연출가입니다. 이 사망한 두 단원 20살, 33살 정말 꽃다운 청년들인데 네. 그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해미 뮤지컬 컴퍼니의 이 박혜미 대표와 그 남편 부군이란 말이죠. 근데 이 남편의 음주운전 0.104 예. 이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만취 상태로 나왔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고급 외제 승용차에다가 이 단원들을 태우고 예. 1차, 2차 술을 마시고 3차를 또 마시겠다고 달리던 상황이니까. 네. 예. 그런데 우리가 블랙박스가 어제 공개되면서 정말 공분이 더 맞습니다. 커질 수밖에 때문에 없는 더 게 박혜미 씨가 화난 네.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국민들 공분의 박혜미 씨도 내가 부부관계를 떠나서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이 사태는 용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인터뷰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른바 칼치기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칼치기를 하는 모습이 담겼더라, 분노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맞습니다. 칼치기라는 용어가 칼치기가 이제, 네. 과격운전 중에 하나인데요. 난폭운전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블랙박스를 보시면 1차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예. 이게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동부간선로 그 구리 토평 IC 쪽인데 차가 없어요 별로. 1차선으로 직진 주행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2차선에 버스 뒤로 빠졌다가 갓길로 또 급하게 칼치기라는 게 다른 차들이 지나가고 있는 그 사이를 아주 이 급한 각도로 치고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위험합니다. 칼치기를 할 아무 이유가 없는 도로에서 예. 마치 이제 자동차의 주행 성능을 자랑하듯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급변경. 예. 앞에 대형 버스가 있으니까 거기서 갓길로 3차선으로. 급변경을 했는데 예. 거기에 화물차가 정차돼 있으리라는 생각은 못했던 거죠. 예. 이래서 우리가 방어운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맞습니다. 버스의 시야는 가려 있고 예. 속도를 줄이지도 않고 칼치기를 했는데 화물차를 바로 추돌해버리고 그 앞에 있는 다른 또 차량과 충돌하면서 예. 안타까운 두 명이 목숨을 잃는 대형 사고가 돼버린 셈입니다. 맞습니다. 이 영상만 보면 사실 무슨 게임에 나오는 네, 그런 그런 상황, 분위기죠. 예, 그런 맞습니다. 분위기인데 그런 칼치기 어제 뭐 실시간 검색어로도 계속 올라오고 네. 이랬는데 자, 근데 변호사는요 박혜미 씨가 선임을 한 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최단비 변호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제 아직은 이 박혜미 씨 남편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박혜미 씨가 변호사를 선임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변호사를 선임을 했을까? 일반적으로는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본인의 죄를 조금 낮추던지 그렇죠. 아니면 본인을 변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되는데 박혜미 씨는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남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인 유족과의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 대화를 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조금 더 협상을 잘하기 위한 것이다. 예. 라는 것이고요. 물론 유족에 대해서는 아직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입장은 없지만 뭐 예. 유족이 변호사를 선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박혜미 씨가 선임한 변호사의 입장이 이러한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지금 사망한 그런 피해자들이 박혜미 씨의 단원들이고 또 제자들이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이런 아픈 마음도 함께 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숨진 분들의 조문은 같지만 이 남편은 아직 만나지 네네네.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은 지금 본인도 운전을 했고 지금 음주 사고를 크게 냈지만 예. 본인도 부상을 당해서 병원으로 간 거예요. 입원 치료 중에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진정제를 놓고 조용하게 있다가 정신이 들면은 자해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강한 자책감에 내가 죽었어야 한다. 본인도 뉘우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미 사건은 벌어진 상황이죠. 박혜미 씨 입장은 이렇습니다. 남편을 찾아가 봐야 지금 좋은 소리가 나올 것 같지 않다. 그렇죠.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엄중한 벌을 다 받기를 지금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예. 정말 사랑했던 제자이자 단원 거기다 자신의 남편이 또 사고를 내니 안타까운 죄책감을 같이 끌어안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두 분에 대한 조문은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 선임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박혜미 씨가 했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 네. 장례비든 보상이든
그런데 이제 그 생명이 살아 돌아오진 않겠지만 아마 이 남편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죽어서도 다 못 갚을 죄를 지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박혜미 씨 입장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죽어서라도 이걸 다 보상할 수 있겠느냐 하는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뭐 유족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 술자리 자체가 좀 강압적이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네요. 네, 유족들의 주장인데 유족들이 한 인터뷰에서 평소에도 강압적인 술자리가 자주 있었다. 왜냐하면 단원들이기 때문에 이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공연에서 다시 캐스팅된다거나 이런 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본인의 이런 가족이 항상 이 박혜미 씨의 남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불안해한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다. 이러한 인터뷰를 그렇군요. 했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알려진 바로는 그 사망한 남성분 중에 한 분이 그 당시에 공연이 없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가지 않아도 되는 자리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술자리가 강제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였고요. 하지만 이것은 아직 뭐 경찰 수사 단계를 통해서 밝혀진 얘기는 아니고 그렇죠. 예. 유족의 이제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조사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박혜미 씨는 어쨌든 강제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입장인데 어쨌든 이 강압성은 어쨌든 또 다른 부분으로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 강압성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 사람이 사망하게 한 것에 대한 기본적인 특가법상의 범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술자리에 강압적으로 오게 했다. 평소에도 음주운전이 상습적이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형량이 조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수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뭐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절대 음주운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과속만 안 했어도 이렇게 끔찍한 네,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참 가슴이 아프고요.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김흥국 씨를 둘러싼 이 성폭행과 무고 논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자, 두 사건 모두 무혐의로 이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으로 보면은 무승부로 보여져요. 예. 그런데 이 국민들은 시끄러웠던 거에 비하면 진실의 실체는 전혀 드러나지가 드러난 않았다. 게 없다. 예, 뭐가 뭔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먼저 미투 운동의 과정에서 김흥국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이 나타나서 예. 호텔에서 눈을 떠보니까 김흥국 씨가 옆에 있었다라고 하는 증언을 하면서 이 성폭행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김흥국 씨는 성폭행 혐의를 지금 받게 된 거죠. 김흥국 씨가 여기에 지지 않고 맞고소를 한 상태였어요. 네. 왜냐하면 저 여성이 무고하고 있다. 그런 사실이 없다. 이 성적인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저 여성이 이 보험 설계업을 하는 분인데 자신에게 돈을 요구해왔다. 이런 이야기를 또 밝히기도 했죠. 예. 그러니까 한 명은 지금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피해 여성이 주장을 하는 입장이고 김흥국 씨는 무고다. 네. 이건 억울하게 내가 지금 죄를 덮어쓰고 있다라고 또 맞고소를 한 상황인데 성폭행 혐의가 무혐의가 났어요. 처음에. 네. 예. 그러니까 김흥국 씨는 좀 한결 이 짐을 벗은 입장이었는데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여성이 잘못한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예. 또 경찰에서는 무고도 아닌 것 같다. 네. 무고의 정황이 없다. 김흥국 씨가 진술한 거 외에는 예. 저 여성이 무고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럼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승부가 된 거예요. 둘 다 무혐의가 돼버리면. 그래서 이제 사실의 실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김흥국 씨의 반발이 좀 큽니다. 뭐냐면은 이제 어제 밤 인터뷰가 이런 거예요. 이 무고가 됐든 무혐의가 됐든 이렇게 뭔가 결정이 나왔으면 법적 상황을 내가 통보를 받아야 되는데 난 아무런 통보를 받은 바가 없다. 예. 네. 끝까지 이제 자신은 이제 무고에 대해서는 주장을 할 것이다. 네. 그러면서도 이 여성이 사과 한마디만 한다면 예. 자기가 선처할 용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사과도 없이 자신은 이미 이미지가 다 훼손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죠. 좀 격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하지만 또 조금 여기 법조인인 우리 최단비 변호사가 네. 계시니까 뒤집어서 생각하면 사과를 하는 순간 그 여성은 잘못을 인정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측이 서로 성폭행과 무고 혐의로 고소를 한 상태에서 한쪽이 무혐의가 나오면 한쪽이 혐의 있음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맞아요. 또 한쪽이 혐의 없음으로 나오면 또 한쪽이 혐의 그렇죠. 있음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 좀 많은 경우입니까? 많이 벌어집니까? 무고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혐의가 없음이고요. 일단 여성분은 성폭행과 관련되어서 고소를 했는데 증거 불충분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네. 무고는 어떨 때 처벌이 되냐면 이 사람의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알리는 경우예요. 근데 예. 이 여성 같은 경우는 본인은 정말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다고 믿는 상태에서 고소를 했다고 경찰과 검찰이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이 단순히 김은국 씨를 예를 들자면 어떠한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아니면 망신을 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의지가 있었다라고 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고죄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이 됐지만 네. 일반 분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고소도 하고 수사도 됐는데 김은국 씨도 문제가 없고 여성분도 문제가 없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뭐 사건의 진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사실 자체를 더 이상 밝히는 건 이제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이요. 예. 지금 현재 경찰이 무고가 혐의가 없다라고 해서 검찰에 올렸어요. 예. 근데 검찰에서는 다툼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네. 어느 사실관계에서는 무고죄가 인정될 수 있어 보이는 여지도 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수사를 해라라고 경찰에 다시 내려보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경찰에서 향후에 다툼이 있는 여지가 없을 정도의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단계에서 만약에 어떠한 다른 정황들이 보인다고 한다면 무고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아직 다 끝난 게 아니군요. 무고죄는 그러니까.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은국 씨가 나는 통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둘 다 만약에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 김은국 씨의 경우는 뭐 좀 연예계를 슬슬 또 복귀를 하실 네.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생각이 그렇죠. 다양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생각해봐야죠. 최근에 이 사건, 김은국 씨 사건과 비교할 만한 사건이 두 개가 있어요. 유사점이 있는 게. 하나는 조영남 씨 사건이에요. 최종적으로 무죄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대법 판결은 남아있군요. 2심 무죄가 되면서 그림을 그린 게 조영남 씨가 맞다. 사기 아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조영남 씨는 이제 화가로도 더 열심히 그림을 그리겠다고 얘기를 했고 네. 그럼 연예계 복귀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 때문에 하차한 방송들이 있거든요. 공연 취소된 것도 있고요. 세시봉 관련해서 그 활동 재개를 할 텐데 또 하나는 지금 김부선 씨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진술만 있고 스모킹건이 없어서 다 네. 궁금해하고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이 두 사건이 다 지금 기류로 보완 수사에도 불구하고 양쪽 다 증거 불충분 혹은 입증이 어렵다, 이제 무혐의로 끝나게 된다면 김은국 씨는 이 본인의 억울함을 다 풀진 못했겠지만 예. 일단은 뭐 이 혐의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제 생각에는 열심히 방송을 꾸준히 오래 해오던 연예인이기 때문에 예. 방송 복귀를 시도할 텐데 문제는 이제 대중들, 시청자들의 반응이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증거가 불충분할 뿐이지 성폭행을 또 했을 수도 있잖아. 이런 여론이 높다 보면 네. 예. 그 밝은 이미지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자숙기간으로 연결될 것인지 예. 아니면 부분적인 활동을 이제 재개할 것인지 예. 김은국 씨의 판단과 더불어서 또 대중들의 판단도 남아있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네. 과연 여론이 뭐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는 좀 더 지켜봐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